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4월 28일 일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종목도 같이 체크하는 시간이고요. 신규 공략주도 같이 공유하고 스터디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침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했던 내용들 관련된 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뉴스로 인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들이 SKT 관련된 내용들이었겠죠. 유심 관련된 과 보안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것들 이야기 드렸습니다. 보안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지난주에 SKT가 해킹당하면서 충분히 또 이야기 드렸는데, 그때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아마 오늘 수익도 크게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테마라는 것들이 언제 또 엉켜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현상들도 조금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험치가 좀 있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뉴스로 오른 것들 또 시장에서 반응을 하니까 오늘 같은 날은 무조건 또 수익 실현을 또 해주시는 것이 기본적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말씀드리면 분봉 거래는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 거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걱정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트레이딩이 안 되시는 분들이 또 그런 거 접근하셨다가 나중에 또 매도 못 하셔가지고 또 이런저런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거 가능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아침에 여러분들 보내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상 보면 아침에 보통 뉴스가 나오고 뭐 저녁에, 그러니까 7시, 8시쯤에 나오는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가이드 해주시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 가지고 큰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은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수익이 나는 것들 같은 경우는, 편안한 거래 같은 경우는 머니케어 뉴스에서 또 포트폴리오로 체크해 나가면서 같이 가는 종목들이 아마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또 훨씬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머니케어 뉴스의 케어링 서비스는 매일같이 지속이 된다. 여러분들께 하루 종일 중요한 뉴스들이나 내용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종목은 코스맥스를 좀 선정을 했는데요. 나름 그래도 우리가 화장품 관련된 부분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뭐 둘 다 2분기 넘어가면 3분기 정도가 피크야. 그러니까 8월 15일 정도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피크점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 과정 속에서 뭐 ODM 업체들이 계속 수출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ODM 업체들이 자꾸 이제 신제품을 출시해서 그걸 갖다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가 이제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국콜마나 코스맥스의 피크점은 2분기 말이나 뭐 3분기 이때에 도래되는 것들을 기본 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 이쪽 관련된 것, 특히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를 거래하는 건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봄 되면서 거래를 하는데, 이미 우리가 인글루드 같은 경우로 대체로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인그루드보다는 이제 코스맥스로 또 찐카로 또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또 묵직한 종목으로 골라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드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나 기타 등등은 제가 뉴스 보면서 같이 내용들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늘상 좋아요, 구독은 유튜브 보시면서 보셨다 하고 나면 눌러주고 가시는 것이 그냥 좋은 거다. 뭐 안 좋은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틀려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틀린 게 아니라 사실은 시장에서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차이겠죠, 사실. 뭐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별로 좋지 않은 리포트가 나온 것들이 아마 뉴스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선반영돼서 다 내려와 있는 걸 뭘 굳이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뭐 모건 스탠리가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그래서 더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 같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바닥은 한번 확인했고 또 하방을 열어두고 우리가 매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무엇보다 고무적인 건 한국의 채권 시장을 갖다가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 이 점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채권 시장이 안정된다는 것들 자체가 한국에 대한 신용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정이 됐고, 뭐 채권 매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겠어요. 주식으로 들어오는 그런 수순이 도래할 텐데,
제가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5월 28일인가요? 23일인가 제가 날짜가 헷갈리는데 그때쯤 돼서 여러분들 뭐 금리 인하 예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 주식보다는 뭐 하겠어요? 채권 쪽에 더 관심이 많은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패키지 딜 관점에서 7월 달에 뭐 환율 관련된 부분도 같이 뭐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지금 일단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자꾸 내추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과정들이 뭐 크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이 조금 좋을 때 주식시장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쌀 때 좀 매수하는 쪽, 좋은 종목을 또 공략해 나가는 것들을 생각해 나가시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SK 하이닉스 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레뷰처럼 Don't worry 이렇게 표현하고 싶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대략 보면 18만 1,000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날 기준이었는데, 음봉 뜬 날 기준에서 매수를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하방을 열어두고 한다 해서 여기서 비중 한 30% 정도 잡고요. 아래쪽에 열어두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항상 이쪽 저점이 있으니까 이 구간 아래서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평단 잡고 시절 좋을 때 올라가는 걸 기다려야죠. 이렇게 묵직한 종목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뭐 급등주처럼 하루 만에 쭉쭉 올라가겠습니까?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거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장난질 치고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런 건 무시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큰 틀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전체적으로는 양호해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만 관세 이 부분이 아직 우려가 남아있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HBM 관련된 부분에 수요가 뭐 주르니 많이 이렇게 모건스탠리가 발표를 했는데 뭐 틀리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가 수준에서 보면 상당히 저평가되어져 있는 구간에 일단 맞다. 만약에 제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저점이 16만원 정도를 무너뜨리면서 내려가는 그런 환경이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업황 자체가 어떻게 되고 완전히 저물어버린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나와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 다 적용하고 관세 우호적인 부분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 정도 이 차트에서 보이는 전고점 정도 수준은 충분히가 우리가 커버링 할 수 있는 구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보지 말자. 이 종목이 바로 뭐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갈 만한 내용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분명한 건 5월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좀 비수기다. 반도체 전체도 대부분 뭐 5월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과거 직전 10년 아니 20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5월달 장에서 반도체가 그렇게 좋은 적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낮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평단 조절해주고 가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 포트폴리오 편입 종목이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단 조절에 뭐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눌리고 들어오면 제가 뭐 보고 말씀드려서 항상 저는 양봉 보고 매수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양봉이 눌릴 경우에 양봉이 발생되지 않으면 절대로 방향성이 전환되지 않는다는 그 기본적인 원칙은 늘 잊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중간에 있는 건 스킵하고, 그죠? 여기를 훼손하고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이런 자리에서는 양봉 매수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주 단순한 기술이기도 한데요. 사실 기술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차후에 제가 오프라인 미팅에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텐데 이거 하나는 그냥 일단 기술적으로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좀 항상 유념해 두고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막 사게 되면 그게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요한 건 내려갈 때는 음봉 매수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돼요? 기본이 없다라고 표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봉 매수하는 경우는 아주 급락한 경우에 단기 반등을 노리는 뭐 다음날 단기 차익 뭐 이런 것들을 노리기 위해서 뭐 데드캣 바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래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거래하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거래하지 않는다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오랫동안 같이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6월 달에 메타버스 관련된 서밋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관련돼서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제가 두 종목을 이야기 드렸어요. 롯데이노베이트하고 사피엔 반도체에서 롯데이노베이트 같은 경우를 그날 딱 서밋 있는 날 한 20% 정도 올라 바로 치고 빠졌지 않습니까? 그 기억이 나시는 분이 분명히 한 3분 정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거래를 하셨을 테니까.
그 당시에 또 사피엔 반도체도 상당히 움직였습니다. 뭐 XR, 그 다음에 AR, 뭐 이런 것들, 뭐 VR,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건 상당히 뭐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인 종목이죠. 그리고 흑자가 많이 나는 내용들은 아닌데, 관련돼서 좋은 뭐 내용을 가지고 있는 팹리스 업체가 바로 사피엔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롯데이노베이트 같은 경우는 전혀 손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유일하게 좀 볼 수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관련주로 사피엔 반도체인데, 제가 뒤에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릴 거고요. 체코번 전쟁 관련된 부분, 이거 잭팟이라고 좀 표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7일쯤, 5월 7일쯤 계약이 진행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는 더 들고 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우리가 어린이날 지나고 나서 아마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잘 몰고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BHI 보유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으시겠죠? 자, 그분들도 일단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장이 좋네요. 뭐 오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 사피엔 반도체 차트 보면서 여러분 좀 더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4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5월 가는 과정에 이 주가가 계속 오르겠습니까? 오르지 않죠. 분명히 차익물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13,000원부터 해서 지금 얼마까지 올랐어요? 18,000원, 19,000원까지 올라왔으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경우는 221이동 평균과 21이평 여기 수렴하는 자리, 여기서부터 하방 이렇게 열어두고 분할 매수 해주시는 것으로 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6월 중순쯤이잖아요. 그 이슈가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5월 말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아마 주가가 빠지는 것도 2주 정도 빠지겠죠. 2주 정도 빠지게 되는 그런 구간이 있을 거고, 여기서 주춤하는 기간이 또 여기 상단에서 또 한 일주일 머물 거고, 그리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내려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한 5월 중순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공략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5월 초에 연휴가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5월 15일 이후 정도쯤에 여러분들 꼭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런 것 같은 경우 알람을 얼마에 걸어두냐라고 하면 16,000원 정도에 알람 걸어두시고 보고 계시다가 가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보면 1년에 2번 정도를 갖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의 움직임과 탄력성을 좀 가지고 움직인다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썸이 있을 때 하고요, 또 CES 있을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으로 지금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흑자가 엄청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모멘텀이나 이슈 플레이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가면 좋겠고, 가끔가다 뭐 또 메타 CEO가 한국에 놀러 올 때도 이런 거 관련된 내용으로 또 올 때는 또 같이 주가가 올라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바닥치고 올라온 게, 여기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1월부터 한 2월 사이에 좀 살짝 또 올랐다가 한참 주저앉을 때 이렇게 주저앉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저는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없이 매수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 뉴스는 우주항공청 관련된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저궤도 인공위성 개발 뭐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돈을 갖다 3천억 원 정도 들여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들이고, 거기에 주관 회사를 선정을 했는데 솔리드하고 카이가 상장 회사로는 선정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FA50 이집 수출 이런 내용들도 좀 남아있고, 뭐 필리핀 관련된 것도 남아있고, 유럽 관련된 것도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조금 고점 찍고 상당히 이렇게 기간 조정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트레이딩 바이 개념으로 좀 진행을 좀 하는 쪽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솔리드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뭐 프리마켓에서 장난질 치고 많이 올라간 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렇게 해버리면 아침에 프리마켓에서 치고 빠져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 당일날 사람들이 이걸 매수하기 겁나거든.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솔리드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SK텔레콤하고도 양자통신 관련된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오늘 SKT가 빌빌하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건 무시하시고 좀 솔리드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시는 관점으로 좀 가셔도 저는 되는 타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제대로 반영을 하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계속 뉴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 보면 오늘 너무 제가 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크게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의치 않는 것이 상승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기서 끝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저는 드리블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종목은 트레이딩이니까 제가 비중은 20% 정도 담았고요. 그래서 조금씩 드리블해서 나가는 개념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트레이딩 바인데 제가 간만에 여러분들에게 주가가 우리가 요 구간에서 요까지 수익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구간에 내려올 때 요 구간에서 우리가 LI 진행선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정도 상황에서는 또 한국항공우주 밖에 또 볼만한 종목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이집트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폴란드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가성비, 전투기, FA50 이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한국항공우주가 주관사로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 내용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주항공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또 우리가 기존 포트폴리오가 세트랙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그쪽 분야 테마로 해서 한국항공우주를 보자 이런 말씀은 아니고 추가적인 수주나 이런 내용들이 뉴스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좀 더 업사이드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한 83,000원 정도 되는데 글쎄요 제가 83,000원에 아침에 시초가로 좀 매수했는데 오늘 장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많이 매수하진 않았고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82,000원까지는 맞춰 놓고요. 비중 한 30%로 갑니다. 제가 항상 이런 경우는 이렇게 열어두고 가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평단 잡아두고 가면 달리는 종목 올라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비중 관리는 하고 가야 된다. 여기서 만약에 풀베팅을 들어가서 물려버리면 문제가 되죠. 왜?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지금 어떻습니까? 정배열 타고 가는 것 중에 조정 눌림 구간이 들어와서 지금 살짝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들은 우상방이 맞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또 가이던스는 과거에 또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진행되는 내용들은 3분기 쪽이 좀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 쪽은 좀 별 볼 일 없고 3분기 가는 과정이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가 조금 힘든 과정이 중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또 평단 조절해 가면서 드리블 잘 해가면 더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만약 시초가에 공략을 안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오늘은 뭐 음봉 떴으면 오늘 음봉에 공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양봉 보시면서 또 공략해 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 21일평에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계속해서 뭐 드리블 해서 가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가이드 참조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거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산주에서 다른 거 다 뺐잖아요. 그래서 LIG 넥슨부터 다 우리가 방산주 갖고 실패한 적이 없는데 이번엔 달리는 종목 올려타는 거니까 성공 확률이 몇 %입니까? 예, 성공 확률이 드리블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런 건 감안해서 내용적인 거 우리가 다 파악했지만 그 다음에 주가의 위치가 중요한 거 아니라고 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생각해 주시고요. 자, 코스맥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는 화장품 관련된 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제가 좀 유진투자증권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목표 주가가 24만원. 이게 언제요? 3분기 이렇게 찍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분기는 절대 아니죠. 그 4분기는 화장품 업체에서는요, 미술기에 특히 이제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고라든지 또 이런 것들 다 털어내는 시점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3분기까지가 실적이 우상향으로 간다. 자, 우리가 파이낸셜 데이터를 살펴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보면 데이터가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체크하는 건 EPS 보면 거의 다 나오니까 영업이익률이나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뭐 제가 볼 때는 뭐 과거나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괜찮고요. 다음 매출 영업이익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항상 EPS만 체크해보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대략 데이터들은 우리가 안 봐도 알 수가 있겠죠. 뭐 많이 데이터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아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뭐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우상방으로 가고 있고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올라갔으니까 한번 또 차익물 나와줬다고 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정상 궤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항상 실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종목들을 우리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적 가이던스를 항상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도 나름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24년도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4분기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근데 올해도 4분기가 별로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좀 처진다. 그러나 우리가 1분기, 2분기 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이 가는 과정 속에서 우상방이 맞고요. 4분기 들어가기 직전부터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이 점을 항상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은 4분기 때는 거래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4분기가 우리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는 제가 볼 땐 거의 추석 이쯤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신규 오더가 잘 안 들어오거든. 조금 쉬어야죠.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 가졌다가 다시 한 2월달 그때부터 다시 올라오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는 잉그로드랩을 2번 거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건 그렇게 좀 거래를 했으니까 그 잉그로드랩은 이제 그만 거래하고요. 코스맥스 다시 모기업으로 돌아와서 거래를 좀 해보는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3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만 제가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상방으로 가는 건 우리가 데이터상으로는 나름 그래도 가이던스로 확인했으니 차트 보면서 이제는 공략 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해보면, 뭐, 주가가, 최근에 보면 이게 봄에 이제 뉴스로 다 많이 올랐잖아요. 뉴스로 오른 건 다시 어떻게 돼요? 대체적으로 원점 타격으로 돌아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까지 맞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 밸류에이션대로 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222 이동평균을 윗단에서 거래하는 거니까 여러분 비중을 얼마 이상 가면 안 돼요. 50% 이상 가면 안 된다. 물론 가이던스가 좋으니까 뭐 여러분들 뭐 마음 편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부터 이 사이는 뭐겠어요? 우리가 평단 조절하는 구간으로 열어둬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간에서 여러분 들어가면,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요 구간과 여기 하단, 그러니까 17만 원대하고요, 한 16만 원 한 중반 이 정도 구간에서는 평단 조절을 좀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30%로 매수를 좀 진행하는 의미를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3일 연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3일 연속 올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봉 좀 들어오겠죠? 음봉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양봉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매수하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포트폴리오 편입 진행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거래를 하실 때 보통 보면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오르고 나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틀 들어오고 나서 음봉 들어오고 눌리고 이런 게 들어온 과정이면 서로 이제 공방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내용들, 뭐 외국인이 매수하는지 기관이 매수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음봉들 이런 자리도 매수해주면 또 잘 잡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3일 연속 양봉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3일째 되는 오늘은 어떻습니까? 좀 십자봉이잖아요. 그럼 눈치 보고 있다는 얘기지. 이거 당장 오를 거야? 당장 오를까요? 그렇진 않겠지. 그러니까 조금 더 눌려 들어오겠죠. 그래서 저는 대략 보면 16만 5천 원 정도쯤 선에서 여러분들 일단은 30%로다가 매수를 좀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방도 열어둔다. 왜 221일편 윗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개념을 두고 가야 되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평단 조절, 좀 불안하신 분은 25% 지금 뭐 한 16만 5천 원에 25% 하방으로 한 25%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 컨트롤해 나가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30% 정도 비중이면 저희는 충분히 제가 또 다시 매수 포인트 한 평단 조절 가능하니까 이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진투자증권의 가이던스는 24만원 뭐 이 정도 나와 있는데, 뭐 16만원 정도대에서 17만원 사이에서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항상 뭐 20% 이상이면 땡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만 보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 정도만 더 올라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가는 과정 한 20만 원대에 넘어가면 뭐 그쯤 되면 제가 볼 땐 우리가 수익 실현도 해서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2부 시간에는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회원님들을 위해서 진행을 할 텐데, 그런 내용들, 오늘 내용들 전체적으로 봐서는 오늘은 크게 문제가 있는 날은 아니에요. 지금 미국 야간 선물 지표들이 조금 어떻게 돼요? 대체적으로 지수가 마이너스가 뜨고 있잖아요. 며칠 올랐으니까 미국도 좀 잠깐 쉬어가야 되는 타임엔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거나 걱정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지표나 이런 내용들, 특히 제일 지금 5월달 들어서기 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은 미국의 금리 정책과 일본의 금리 정책, 한국의 금리 정책이 서로 엉켜서 발생을 할 텐데, 그때 어떻게 돼요? 물량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교통 정리가 돼야지 주식시장엔 나름 그래도 어떻게 돼 돈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가급적이면 좀 저평가되어져 있는 것들을 공략하는 게 지금 우리가 포트폴리오 새로 넣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야기 드린 것들은 222등표 밑으로 내려갈 만 지금 업황은 아니니까 그냥 좀 진행을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고점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수익 실현을 해주셔야 되는 건 잊지 마시고 드리블 해 나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2부 시간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